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배아량 리포터는 이번 설 연휴에 어디 안 가세요? 저 혹시 기름 냄새 안 나나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 전 붙이다 오셨나요? 이미 오전에 모닝 전으로 하고 왔죠. 아니 근데 배아량 리포터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시댁에서 딱 예쁨 받을 시기 아니에요? 오늘은 다행히 그 남편분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덜 납니다, 기름 냄새가. 네. 자, 청취자분들 기다리시는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경제 이야기인데, 자, 이번 주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뉴스는요. 네. 미국의 큰 기업들이 직원들을 지금 대규모로 해고한다. 이런 뉴스였어요. 맞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한 10,000여 명 정도를 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른바 빅테크 업체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미국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감축한다 이번에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해 한 11월쯤에 아마존, 메타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 네. 메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스냅,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도 대규모 해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1월에 직원의 50%를 정리했고요. 스냅도 한 20%가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메타가 지난해 말에 10,000명 이상, 그리고 아마존도 10,000명가량,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0,000명 이렇게 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얘기가 그러면 아닌 건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빅테크 업체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쪽을 바라보면 이걸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분명 빅테크 업체들은 최근 2, 3년보다는 좀 회사가 주춤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대규모 감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던 시기,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들 집에 있으면서 빅테크와 관련된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글을 이용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는 시기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비교적 고용하고 해고가 좀 자유로운, 네. 이른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반대편을 다른 산업들을 바라보면 상황이 또 180도 다르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오, 극과 극인데. 네, 실제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3.5% 정도인데요. 보통 저희가 2% 중반대의 실업률이 나오면 이걸 완전 고용이란 말을 쓰거든요.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고용 시장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구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인율이 6.4%나 되는데, 구인율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경기가 좀 괜찮을 때 구인율이 한 4에서 5%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6%가 넘는 건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보다 구인 시장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구인율은 높고,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낮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딱 생기네요.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고용 시장만 좋을 수도 있는 건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요. 아까 실업률이 2% 중반이면 완전 고용이다라는 말씀하셨죠. 네네. 2%대가 낮은 실업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업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완전이 붙어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경제부 기자할 때 네. 2% 중반대로 왜 완전 고용이라고 하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업률이 2.5%라는 건 100명 중에 2명, 3명은 실업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한 자연 실업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거나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직을 위해서 잠시 쉬는 사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좀 쉴래 이런 사람 한두 명 분명히 있다는 네, 거죠.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래서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실업이 있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그러니 취업 시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앞서서 김큐가 얘기해 주신 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뭔가 과거의 패턴이랑은 지금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고용 미스테리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해 계속 올리고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계속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자 낼 돈이 늘어나면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돈을 덜 쓰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구매 수요를 줄이고 구매 수요가 준다는 거는 생산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생산이 줄면 공장이 덜 돌아가니까 일자리도 줄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가고 구인율은 떨어져야죠. 이게 원래 진행되는 순서란 말이죠. 네. 그런데 금리 오르고 수요 줄고 투자 줄고 생산 줄고 여기까지는 예상대로 돼요. 근데 실업률은 올라가고 구인율은 떨어지고 여기서 고용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고용시장마저 조금 냉기가 돌아줘야 이른바 연준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발생할 텐데 네. 고용시장에서 전혀 이게 안 나타나니까 매번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고용시장 좀 안 좋아지니? 안 좋아져야 금리가 내려갈 텐데 지금 모두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미스테리이네요. 근데 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건지. 이게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 그나마 설득력 있게 얘기되는 게 이른바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 예, 영어로는 quiet quitt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일을 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 현상이. 심지어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사직의 시대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반강제적 또는 자의적으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옮겨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을 거쳐보니까 예전처럼 한 직장에 얽매여서 혹시 일에 파묻혀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종의 워라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일자리가 도리어 남아 도는 상황. 그러니까 뭐 기업에선 필요한데 네. 구직자들은 별로 없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져서 그렇지 네. 주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처럼 한 직장에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뭔가 분산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N잡러, 네. N잡러, 뭐 투잡러, 쓰리잡러 맞습니다. 친구들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좀 덜 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진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 겪었던 이른바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기치로 막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A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B 부품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C는 중국에서 만들고 뭐 결합은 미국에서 하고 뭐 이렇게 돼 네네.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한 곳이 딱 막혀보니까 완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올스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가 그때 대표적인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웬만한 건 자국에서 생산하자 이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첨단 제품들, 뭐 반도체가 대표적일 거고요. 그래서 미글의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자국에서 생산하겠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로 공장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뭐 공장들을 미국이 다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만들면서 네. 들어오는 기업들에 막 돈도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러니까 공장이 미국에 많이 지어지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인 이유는 앞서 말한 일은 좀 덜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도리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면 일자리를 사람을 구하려면 돈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 또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중국이요 60여 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언론들이 이거를 제법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도 최근 출산율이 좀 떨어지면서 과거 중국은 산하 제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랬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네. 기억나는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표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저도 되게 언론에서 봤던 것 중에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옛날 얘기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하 제한 했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 시대에는 평균 가계 소득을 올려야 했고 1인당 GDP도 증대시켜야 하는데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인구 증가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가계 소득이 늘어나긴 하는데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사람들끼리. 네.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돈 다 쓰고 그러면 소비여력이 떨어지죠. 그쵸. 소비를 안 하니까 공장도 뭐 가동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좀 줄여놓으면 밖으로 쓰는 돈도 늘어나고 공장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하 제한의 기본 생각이었던 거죠. 중국도 이제 가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산하 제한을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중국에선 2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와. 이 제도가 1979년도에 시행된 제도거든요. 이러던 게 2016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정책이 바뀝니다. 자녀 2명이 허용된 게 2016년도예요. 오, 얼마 전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출산율이 그래도 오르지가 않으니까 우리처럼 다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 네. 이런 정책을 지금 중국이 시행 중인데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방향이 지금 중국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 오. 그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 지금 중국 인구가요 14억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요 올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인구 정보 분석 업체인 세계 인구 리뷰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를 약 14억 1,700만 명으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정말 맞다면 인도의 인구는 이미 중국보다 약 500만 명이 많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마 올해 인도가 뭐 세계 1위 인구수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추세가 조금 인구가 올해 이제 척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 떨어지고 하는 추세가 굉장히 빨라서 생각보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출산율 떨어진 추세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여성의 가임 기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몇 명 정도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걸 수치로 계산한 걸 네. 합계 출산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2.6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1.6명에서 1.7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2020년도에 1.3명, 그리고 2021년도에 1.15명으로 내려온 거죠. 곧 아마 한 명 또는 한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0.8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준다는 얘기죠. 그쵸. 자연적으로 준다는 얘기 되거든요. 네. 가임 기간 동안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우려가 현실화돼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그 우려를 지금 낳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년 만에 첫 인구 감소라는 기록이 나온 것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에 14억 1,175만 명 중국의 인구가 네. 근데 2021년 말의 기준이 14억 1,260만 명이니까 85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고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 인구를 넘어섰다. 출생 인구는 지난해 956만 명이었는데 사망자가 1,041만 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로나19가 영향이 큰 건가요? 그랬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19 사망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달 8일쯤에
전국 의료기관 누적 집계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59,938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문을 연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자가 좀 적게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나와요.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업체 에어피니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국 내 사망자가 58만 4천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외부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중국 당국은 사망자를 굉장히 줄여서 발표했다 이런 의구심이 있죠. 오,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요. 중국 인구 감소가 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거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경제 발전이 빨랐던 우리나라, 네.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게 인구 문제거든요. 결국엔 인구가 줄면서 경제의 동력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네. 중국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노동 연령 인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2014년도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2100년이면 한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어들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결국에 노년의 인구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인구 100명이 노인 20명을 부양하지만 2100년이 되면 중국은 부양할 노인의 숫자가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에 미칠 파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감소를 우려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항상 이 시간은 경제는 다 얽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잘 들었고요.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